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3월은 봄이 움트는 새로운 출발의 달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벽 앞에서 걱정과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무엇보다 축하를 받으며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새내기들,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의 그 모든 설레임으로 채워져야 할 3월일 텐데, 이래저래 움츠려 있을 청춘들에게 희망의 상징 장영희 교수님이 보내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과 행복 그리고 사랑을 잃지 않았던 장영희 교수님의 문학과 인생 강의가 담긴 책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다시 펼쳐봅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책은 저희 행복서재에서 지난 영상에 소개되었었기 때문에 작가 소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핀란드 속담에 아침이 오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없다 라는 말이 있지요.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서 발췌했는데요. 제3장 믿지는 사랑은 없다 청춘들에게 중에서 아프게 짝사랑하라 라는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기를 이겨내고 모든 순간 행복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날들이길 바라봅니다. 믿지는 사랑은 없다. 청춘들에게 아프게 짝사랑하라.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영문과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장영희입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이고 여기저기서 특강도 많이 해보았지만 고등학교 졸업식 축사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큰 영광이었지만 감히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무척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교회 앞 층계는 몇 개인지, 연단의 층계는 몇 개이며 계단의 높이와 폭은 몇 센티인지, 제가 앉을 의자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 일일이 답변해 주느라 행정실장님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나중에는 도면까지 그려 제게 보내주셨지요. 그런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혹스럽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친절과 인내로 대해주시고 제가 앉을 의자까지 새로 만들어 이 자리에 서게끔 도와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부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힘찬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것뿐입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서관과 학원의 내벽을 넘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나이였을 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50대인 지금도 내일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어제까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언제까지나 거기 서 있을 것 같았던 남대문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짜릿하고 멋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운명은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명은 울타리 위에 앉아 팔짱 끼고 관망하는 이들을 가차없이 내칩니다. 삶은 지도가 없는 여행입니다. 스스로가 길을 발견하고 닦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을 먼저 걸은 사람으로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아마 지겹게 들은 이야기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기 위해 꿈과 야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께 우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며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 새는 원래 날개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새가 하느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하느님, 다른 동물들은 다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뱀은 독을 갖고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하다못해 당나귀는 뒷발차기라도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곰곰이 생각하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새에게 날개를 주셨고 새는 매일 그 날개를 등에 메고 힘겹게 걸어 다녔습니다. 내게 좋은 걸 주신다더니 짐만 주셨구나. 실망한 새는 다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하느님, 날개를 달고 다니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차라리 도로 떼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야, 네가 소중하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모르는구나. 날개를 퍼덕여서 하늘로 날아올라라. 높은 곳에서 만나는 자유와 희망을 가져라. 지금 여러분은 벌떡 일어나 어디든 갈 수 있는 힘찬 다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겨드랑이 밑에는 자신도 모르게 다소곳이 접힌 날개가 있습니다. 푸다닥 날개짓을 기다리는 날개 말입니다. 졸업식장에 선 마음이 다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나 기뻐 들뜬 학생도 있을 것이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조금은 의기소침해진 학생도 있겠지요. 다시 한 해를 기약해야 하는 슬픈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삶은 조각 퍼즐 맞추기 같은 것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마음의 조각이 여러분 삶 전체의 그림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아파도 남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바로 그 경험이 훗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날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자신의 꿈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제일 행복합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영혼을 채우기 위해 탐험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질 때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흑인 여성으로서 처음 미국의 인류대학인 스미스 칼리지의 총장이 된 루스 시몬스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려워도 가능해 보이는 일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은 도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계획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보다는 최선을 다해 이룰 수 있는 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 이루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가 어느 날 영화 왕의 남자를 보고 줄타기가 참 멋져 보이네. 나도 줄타기 명수가 되어야지 하면서 아무리 연습을 한들 줄타기 명수가 될 수 있을까요? 노래에 취미도 없고 재능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조수미 같은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 말 테야. 난 할 수 있어 하고 밤낮으로 연습한다고 해서 조수미가 될 수 없고 주위 사람들만 괴로울 게 뻔합니다. 그러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꿈을 정하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대학에 가고 사회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 꿈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보다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저는 여러분이 우선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기는 창의력을 키우고 남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깊은 생각을 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첩경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남들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와 황당한 모험에도 마음을 여십시오.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를 듣고 지도 없이 여행도 해보십시오. 어제 TV에서 가수 박진영 씨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미국 음반 시장에 진출한 그는 말했습니다. 꿈은 분명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꿈은 아주 어렵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꿈이야말로 지속적이고 진정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꿈을 위해 인내를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짝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 중에 으뜸이 바로 짝사랑입니다. 제가 짝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짝사랑은 참 괴롭습니다. 밥을 먹으면 국그릇에 그 사람 얼굴이 보이고 잠을 자면 꿈에 나타나고 책을 보면 책갈피마다 온통 그 사람 얼굴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고백하자니 부끄럽고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거나 가까이서 좋아하지 않는 척 딴청만 피우다가 집에 와서는 후회 막급. 바보 같은 나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짝사랑의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짝사랑도 한때입니다. 제 나이쯤 되면 아무리 짝사랑이 하고 싶어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멋있고 잘생긴 아저씨가 나타나 말을 걸어도 그냥 별꼴이다 할 뿐입니다. 마음이 늙고 딱딱해져 짝사랑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일들처럼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짝사랑이야말로 사랑 연습의 으뜸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 꼭 짝사랑을 해보십시오. 학문도 외롭고 고달픈 짝사랑의 길입니다. 안타깝게 두드리고 파헤쳐도 대답 없는 벽 앞에서 끝없이 좌절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짝사랑하는 자만이 마침내 그 벽을 허물고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모든 학교가 저의 신체 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때 가장 행복한데, 내 겨드랑이 밑에도 날개가 있어서 날고 싶은데, 세상은 날개를 펼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려도 자꾸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천덕꾸러기이고 삶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사랑은 짝사랑일 뿐이구나. 하지만 난 열심히 삶을 짝사랑하자. 저는 악착같이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 짝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짝사랑이 쌓이면 분명 그 사랑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보상에 연연해서 남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랑의 거지가 되지 말고 열심히 짝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저는 서강대학교 부설 이냐시오 야학에서 9년 동안 영어회화를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나가느라 밤에만 공부할 수 있는 야학 학생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낮에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사람입니다. 불가에서는 이 세상 모든 생명체 중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주 넓은 광야에 콩을 가득 펼쳐놓고 하늘에서 바늘 하나가 떨어져 그 콩 중 하나에 꽂힐 확률과 같다고 말합니다. 강아지도 나무도 바퀴벌레도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을 손톱만큼이라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 오직 4%만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4% 중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를 나오는 축복을 받았으니 그 축복을 이 세상에 나눌 운명도 타고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그 큰 사랑과 재능을 이웃과 우리나라, 나아가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며 제 축사를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대학원에서 한 교수님이 시간 쓰는 법에 대해 특강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항아리 하나를 탁자에 올려놓고 주먹만한 돌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지요. 항아리 위까지 돌이 차자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네. 이번엔 항아리를 흔들어가며 자갈을 채웠습니다. 이제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다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모래를 가득 붓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가득 찼지요? 네. 그러자 교수님은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부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중 하나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스케줄이 꽉 찼다 해도 언제든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은 대답했습니다. 항아리에 자갈이나 모래를 먼저 집어넣으면 큰 돌은 결코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돌, 즉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항아리에 집어넣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 항아리에 바위 2개를 먼저 집어넣으십시오. 겨드랑이 밑에서 언젠가 비상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날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학문을, 이 세상을 보듬는 무한한 짝사랑을 집어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름다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